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넘버원 게임빌 컴투스의 채용팀장 이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천히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 하반기 게임빌 컴투스 그룹에 이제 공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게임빌과 컴투스 두 개 회사만 공채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저희는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빌과 컴투스의 게임들을 안전하게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저희가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회사가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이거든요. 세 개 회사가 이번 공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게임빌 컴투스 혹시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와 수준 내에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우리 맨 끝에 앉아 계신 안경 쓰신 분. 놈 개발한, 네, 놈을 어디서 개발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컴투스, 그죠? 개발사죠. 뭐 퍼블리싱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사입니다.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저희만의 독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이름은 하이브.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스펠링은 농담이었고요.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 게임빌 컴투스의 공채에 합격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바로 현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약 한 3개월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적응을 하고 그리고 현업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각 직무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한 1개월 정도 더 쌓은 다음에 같이 어떤 잼을 이루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본 과정은 무엇일까요? NGDC에 써 있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예, 써 있는 거 맞추는 것도 재주예요, 그죠? 네, 제일 먼저 NGDC라는 프로그램에서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현업으로 배치가 됩니다. 뭐 일반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신입사원들을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사실 중대한 또 의사결정이고 어떤 육성 관점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원들을 굉장히 육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게임빌과 컴투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빌 게이츠가. 근데 지금은 책상 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안에 컴퓨터가 있는 이런 세상이 됐죠. 게임빌과 컴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전에 대략 한 20여 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냥 핸드폰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사실 게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그냥 전화를 하는 수단이었죠. 이런 핸드폰을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설립이 된 회사가 바로 게임빌과 컴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했어요.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모바일에. 그죠? 1990년도 후반 컴투스가 창업을 한 1998년 그리고 2000년 초반 뭔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성숙기에 접어들기 바로 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걸음마 단계 그 시절에 게임 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 있죠. N으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 회사가 존재하게끔 했던 게임이죠. 예, 그 게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게임이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에 열광을 했었죠. 그 이후에 2000년 초반에 또 다른 회사, W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MMORPG 장르이긴 하지만 그래픽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온라인 RPG류 게임들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큰 돈을 벌어들이죠. 근데 그때 저희 게임빌과 컴투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게임빌과 컴투스는 좀 더 앞을 내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그 이후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들고 있는 이 모바일 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바일 게임에 집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놈 시리즈도 나오게 됐죠.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르는 분들은 놈이 뭐야? 요걸 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지법에 따라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을 돌려가면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가능하죠. 그죠? 스마트폰은 너무 쉽죠. 영화 보다가 화면도 막 돌리면 돌아가는 어떤 그런 폰을 들고 계시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게임이었거든요. 그런 게임들과 더불어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미니게임 천국이라든지 뭐 붕어빵 타이쿤이라든지 액션 퍼즐 패밀리라든지 한 번쯤은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피처폰의 어떤 그런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게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게임들과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온라인 게임들을 규모 면에서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할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 게임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고 게임빌과 컴퓨터가 만든 게임은 뭐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임이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장르, 다른 종류의 게임들인 거죠. 그때부터 게임빌과 컴퓨터는 다른 장르의 게임들, 다른 디바이스의 게임들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게임 개발을 차곡차곡 진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토대로 해서 게임빌과 컴퓨터는 앞에 수식어가 최고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놈이라는 게임, 뭔가 파지법, 게임을 돌려감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2003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당시에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그런 게임들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상식에서, 게임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장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니게임 천국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2006년도에 최초로 게임빌이 먼저 미국의 현지의 게임 회사로는 최초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아직까지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모바일 게임 업계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죠. 그 이후에 또 게임빌이 상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두 회사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개발력 그리고 사업 능력, 퍼블리싱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노하우를 저희가 계속 축적을 해왔는데요. 지금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이 처음에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됐을 것 같으세요? 2010년도, 2011년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된 기간이죠. 근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죠?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좀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당시에 그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이 됐었던 2010년도죠. 그 당시에 게임 회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고민을 하죠. 한 부류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둘 중에 어떤 플랫폼으로 출시 개발을 할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좋은 답변이셨습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요. 과거에 온라인 게임을 만들던 기업들이 있죠. 그 게임들은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어떻게 게임을 넣을 수가 있지?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거죠. 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어떻게 스마트폰에 어떻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지? 이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다는 거죠. 지금 넣었습니다. 그죠? 지금 디바이스 사용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스마트폰에 맞는 최적화된 게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게임빌과 컴투스 이 두 회사는 또 다른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 큰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을 넣어야 되는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게임빌과 컴투스에는 작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세상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피처폰을 만들던 그런 개발력, 기술력 있죠. 그것들을 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녹일 수가 있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의 시작 전부터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게임빌과 컴투스가 2013년도, 4년도를 거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숫자가 하나 나올 텐데요. 빨리 맞춰주십시오. 앞에 있는 숫자만 읽어주십시오. 하나로 얼마입니까? 1조? 1조 맞습니다. 1조. 네. 이 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1조에 대한 의미를 아시는 분? 서머너주어의 누적 매출. 2014년도에 출시를 했죠. 4년, 5년, 6년, 7년, 8년. 5년간의 매출입니까? 5년간의 매출의 1조다. 그러면 한 2천억 정도네요. 네. 아주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70%는 맞으셨어요. 다른 답변. 3년 서비스를 했던 누적 매출이 1조다. 정답입니다. 네. 오픈하고 나서 3년 만에 1조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에서 1조를 달성하기 쉽지 않죠. 글로벌 누적 매출입니다. 많은 게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게임들도 있고 그런 게임들도 있고 어느 특정한 게임들, 모든 게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은 어떤 특정한 국가,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이런 국가에서 게임이 저희는 대박이 난다라고 좀 표현을 하죠. 대박이 나서 매출을 크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서머너저라는 게임은 북미,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각 번역에서 골고루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정말로 글로벌 넘버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머너저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히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8년도에 컴투스가 창립을 하게 되었고요. 2년 후에 게임빌이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연역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2007년도에 컴투스가 먼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죠. 이후에 게임빌이 이어서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2013년도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이시고 그리고 게임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게임 업계에서는. 양대산맥, 즉 모바일 게임에서 양대산맥이었던 게임빌, 컴투스라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과연 시너지가 날까? 왜 비슷한 회사끼리 인수를 했을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그리고 궁금증들 이런 분들이 기사에도 많이 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4년도에 게임빌과 컴투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2014년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컴투스에서는 서머너주어라는 게임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게임빌에서는 자체 개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싱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퍼블리싱을 통해서 별이 되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왔죠. 네. 그 이후에 지금의 게임빌과 컴투스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빌과 컴투스가 2013년도에 한 회사, 한 가족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그래프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죠. 2013년도에 매출액이 1,600억 정도 두 회사 합쳤을 때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2014년도부터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별이 되어라와 서머너주어라는 게임에 영향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두 회사가 합병이 되고 나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너지를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게임빌과 컴투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글로벌 매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글로벌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의 지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해외 지사 11개국에 전체 글로벌 인원이 한국 인원 포함해서 1,650명 정도가 게임빌과 컴투스라는 회사 이름을 달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국내 인원은 1,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포를 보면은 컴투스에 약 9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 저희는 약칭으로 GCP라고 부르는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분들은 100여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게임빌 말씀 안 드렸네요. 게임빌에서 약 400여 분 정도가 근무를 하셔서 전체 인원은 국내 인원이 1,400명 그리고 전체 합쳤을 때 글로벌 인원은 1,650명 정도가 저희와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사를 하시게 되면 카운트 하나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꼭 그러시면
Just want you right at home.